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열에서도 그 두 번째 단원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수열이라는 것은 수의 규칙 있는 나열이었죠. 그렇다면 등차 수열은 어떤 규칙 있는 수의 나열이냐? 등차. 말 그대로 풀이를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등이라는 것은 같을 등으로 생각하면 되고 차는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차가 일정한 수열, 즉 다시 말하면 일정한 값을 더해 나가면서 만드는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학습 목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등차 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우리 오늘 학교에서 일반항 하면 어떻게 표기한다고 했죠? 그쵸, 일반적인 형태를 표현해주기 위한 항인데 A를 쓰고 그 옆에 자그마하게 N을 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일반항의 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학습해 볼 거예요. 자, 우리 요 밑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을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 하고 더하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한다. 자, 마치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 자, 3, 5, 7, 9 선생님이 얼마씩 더하고 있죠? 그렇죠. 2씩 더하고 있죠. 해서 13 이런 식으로 해서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더해지는 일정한 값 있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 자, 각각의 항의 차가 계속 일정하죠. 공통된 차다 해서 공통된 차 해서 우리는 공차라고 부를 거예요. 됐어요? 이 공차는 많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문자 D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앞으로는. 자, 그래서 여기 다음 줄 보니까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에서 제 N항 AN에 공차 D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첫째 항이죠? 첫째 항에다가 공차 2를 더했더니 그 다음 항, 둘째 항 5가 나왔죠. 다시 5에다가 공차 2를 더했더니 세 번째 항 7이 나왔죠. 이처럼 이것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점점점, n번째 항. 자, n번째 항의 다음 항은 이게 지금 1씩 커지고 있으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일정하게 공차 D, 일정한 수 공차 D를 더해가면서 다음 항이 나오죠. 즉 A2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해서 여기 보이는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n 플러스 1번째 항은요. AN에다가 n번째 항에 D를 더해서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함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보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 4, 5, 6, 7 땡땡땡 이렇게 나가네요. 그러면 첫째 항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나온 항이죠. 그러니까 그 값이 4임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첫째 항이 4. 그 다음에 1씩 더해지죠. 그래서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4에서 5를 빼서 공차가 마이너스 1이야 이런 식으로 얻으면 이렇게 빼면 안 돼요. 4에서 5를 빼서 공차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늘 우리가 공차를 얻기 위해서는 뒤에서 앞에 걸 빼주는 거예요. 뒤에서 앞에 걸 빼주면 7에서 6 빼도 1, 6에서 5 빼도 1, 5에서 4 빼도 1. 그래서 공차가 늘 1이구나. 그래서 요것을 선생님이 문자로 표현하는 걸 한번 보여주면 첫째 항이 4, A는 4. 우리 첫째 항은 1을 생략해서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A1은 4 써도 되고 그냥 A는 4 써도 되고요.
자, 그 다음 공차 1이다. 이것은 D는 1이야.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자, 이러한 수열이 등차 수열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잘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정보를 띠는 값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쓴 것처럼 첫째 항과 공차예요. 첫째 항과 공차만 안다면 우리가 등차 수열을 간단하게 표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볼 텐데 일반적인 형태를 보기 앞서서 선생님과 함께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아랫부분을 따라오세요. 자, 첫째 항이 1,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자, 한번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지 간단하게 생각만 해보도록 하죠. 첫째 항은 1. 자, 둘째 항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첫째 항 1에다가 공차 2를 더해서 3이라는 값이 나오겠다. 세 번째 항은요. 다시 우리 이 둘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해서 나오겠죠. 즉 3이라는 값에다가 그렇죠. 2를 더해서 5가 나올 텐데 얘는 우리가 첫째 항으로부터 출발을 하면 1에다가 공차를 한 번, 두 번 더해서 왔다. 즉 1에다가 공차 2를 두 번 더해서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런 방법대로라면 얘도 1로부터 첫째 항으로부터 공차 2를 한 번 더해서 왔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네 번째 항 보여줄게요. 네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우리 셋째 항 5에다가 셋째 항의 값 5에다가 2를 더해서 그 값이 7이 나온다. 7이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1로부터 첫째 항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공차를 한 번, 두 번, 세 번 더했죠. 그래서 1로부터 공차 2를 세 번 더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지금 둘째 항이었을 때 공차 2를 한 번 더했네요. 셋째 항이었을 때는 공차 2를 두 번 더했네요. 넷째 항이었을 때는 공차 2를 세 번 더해서 만들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여기에 규칙이 숨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섯 번째 항은 바로 쓰자면 여기 얼마가 오겠어요? 이런 식으로 9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이런 느낌을 가져간다면 여러분들이 자, 요거는 학교에서 함께 유도를 해볼 건데 읽어보고 와도 좋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선생님이 말해보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일반항, 즉 첫째 항이 A,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로 표현할 수 있더라. 해서 요 결과는 매우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별표 쳐놓고 외워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보기를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자, 첫째 항이 2,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선생님이 말했듯이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요. 첫째 항과 공차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만 알면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자, AN은 A 플러스 n-1D 좀 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던 공식이 바로 나오죠. 여기에 대입만 해주면 돼요. 사실. 그래서 AN은 첫째 항 2 더하기 자, A 자리에 2 넣었죠. 그 다음에 n-1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식 정리만 해주면 돼요. 전개해주면 3n-3 그래서 정리해주니까 3n 요거 숫자끼리 계산해서 -1 이것이 바로 등차 수열의 주어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수열이 보니까 100, 96, 92,
88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는요. 여러분들이 먼저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줘야 돼요. 첫째 항은 제일 먼저 나온 수죠. 100 이렇게 써주면 되고 공차 D는 얼마일까? 자, 4라고 생각한 친구들 조심해야 돼요. 100에서 96을 뺄 것이 아니라 늘 공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앞에 걸 빼봐야 돼요. 즉 96에서 100을 빼보면 마이너스 4임을 알 수 있죠. 해서 공차는 그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래서 숫자만 쭈루룩 나열되어 있는 경우는 지금처럼 첫째 항과 공차를 먼저 뽑아낸 이후에 일반항을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AN은 여기 중요한 식 적용시키면서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d 이렇게 그래서 전개만 해서 마무리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4n 곱해서 플러스 4, 즉 동류항 계산, 문자 있는 거 숫자끼리. 그래서 이게 바로 수열의 일반항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문제도 해결하면 되니까 걱정 말고 수업 시간에 따라오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